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건설 32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중 위험 예지 포인트, 위험 예지 포인트를 적어라, 그죠? 또는 지게차 주행 작업 중에 우려되는 사고 위험 요인을 3가지 적어라. 위험 예지라는 건 위험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생각해서 적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면을 보시고 영상에서 보여주는 위험을 3가지 적을 수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면 지게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생각해서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지게차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인데요. 첫 번째, 전방 시야 불충분으로, 전방 시야 불충분이라는 건 이렇게 지게차가 이제 화물을 싣고 높지 않게 싣고 갑니다. 근데 앞에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앞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또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을 볼 수 없거나, 그죠? 이렇게 전방 시야 불충분으로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합니다. 자, 이번에도요,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하는데 이번에는 왜 충돌하는가 하면 너무 물건을 많이 실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과적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지게차에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이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하는 건데요. 하나는 전방 시야 불충분,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하나는 물건을 과적해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한다. 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사고는 화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아서 다치는 건데요. 물건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그죠? 또는 이렇게 물건을 적재하고 안정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불안정하게 적재해서 화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친다. 이거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지게차의 포크에는 사람이 올라타면 안 되죠? 그런데 높은 곳에서 잠시 작업할 게 있어요. 포크에 올라타고 올려라 해서 작업하다 또 떨어집니다.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타서 이동하던 중에 떨어진다. 이런 사고 유형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지게차 주행 작업 중에 우려되는 사고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적어라. 단, 주변 정리정돈 불량, 작업 지휘자 배치 이렇게 공통적인 건 최근 들어선 제외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잘 출제되고 있는 단골 문제입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니까요. 지게차 포크에 화물, 냉장고일 수도 있고 다른 화물일 수도 있겠죠. 2단으로 적재하고 로프로 고정하지 않아 맨 위의 화물이 흔들리며 운행하던 중에 지나가던 다른 작업자가 화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죠? 자, 결국은요, 화물이 흔들렸다는 건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위험 요인은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 보고 2단으로 적재했는 게 시야를 가릴 정도로 너무 높았다면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 그죠? 자, 이렇게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요. 유도자를 배치해서 지게차를 유도해야 합니다.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해야 하나 너무 길다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위험하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이 떨어졌더라도요. 밑에 작업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맞지 않았겠죠. 이렇게 다른 작업자가 운행 경로에 들어왔다는 것은 운행 경로 출입 금지 조치가 안 된 것이다. 그죠? 지게차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 위험이 있다. 뒷부분 말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위험하다. 지게차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하지 않아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아까 화물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었다 했기 때문에요.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최대 하중 이하로 적재한다. 최대 하중 이하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적재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또는 화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밧줄로 묶는 등 안전 조치한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아까 너무 높이 적재해서 운전자 시야를 가렸죠, 그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한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시야 가릴 땐 유도자 배치해야 된다 그랬죠?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들어왔다는 건 출입금지가 안 된 것이잖아요.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그죠?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유도자 배치한다.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게차 문제인데요. 화면에서 작업자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 작업합니다. 이렇게 포크 위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적으시오. 설명을 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한다. 자,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를 움직였다라는 건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지 확인 안 했고 또는 키를 꽂아놨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가 운전했을 수도 있죠.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위험 요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를 했다.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또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게차 운행 중에는 운전자 외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를 움직였다. 그죠?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사람은 운전석에만 타야 돼요. 포크에 사람이 올라서 있는 채로 움직이는 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 움직였다. 이렇게 짧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않았다. 높이 2m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높이가 높아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면 안전모, 안전대 등의 추락 방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게차는요,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여 지게차를 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운전자 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다시 보면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했다.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를 움직였다. 안전모, 안전대 등 추락 방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지게차 작업 보여줍니다. 1번, 지게차 방호장치 중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있습니다.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덮개다, 그죠? 바로 헤드가드죠. 앞에 실은 화물이 운전자 머리 쪽으로 넘어올 때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조의 점검사항 3가지 적어라. 바로 작업 시작 전 점검 3가지죠. 그죠?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우리 작업형에도 잘 나오니까 다 암기하라 그랬죠? 단골 출제입니다. 이것도요. 자, 우리가 지게차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포크 부분이죠. 짐을 싣고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그죠? 하역장치, 유압장치, 이상 유무. 자, 그 다음에는 시동이 걸리고 속도 방향 조종되어야 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달려가려면 바퀴에 이상 없어야 합니다. 바퀴에 이상 유무. 달려가다 알려줘야 안전하다, 그죠? 앞에는 전조등, 뒤에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였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까지 4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지게차 작업을 보여줍니다. 지게차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짐바지 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게차가 짐을 실었을 때 기대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뭐냐면 백레스트죠. 등 뒤에 있는 레스트, 그죠? 짐바지 틀입니다. 자, 요게 있어야지만 이렇게 짐을 실어도 받쳐주니까 안전하죠. 이거 이상 실으면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은 백레스트입니다.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건 아까 헤드가드다라고 했고, 그죠?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가드 설치 조건 한 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자, 헤드가드는요, 첫 번째, 상부 틀의 각 개구에, 여기 만약에 헤드가드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면, 폭이나 길이는 얼마 미만? 16cm 미만이다 라고 했다, 그죠?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높이는 한국 산업 표준을 따를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수치가 들어있다가 한국 산업 표준으로 넘어가고는 이 문제가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산업 표준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0.903m는 그냥 903mm, 높이는 똑같죠. 903mm. 입식은 1905mm. 사람들 키가 조금 컸기 때문에요. 조금, 커졌다. 1.88m가 1.905m가 된 건데, 밀리미터로 하면 1905mm입니다. 903mm, 좌식은 903mm, 입식은 1905mm다.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의 2배, 그죠? 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화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자, 최소한 헤드가드는 이 지게차의 최대 하중이 1톤이라면 2배니까 2톤의 강도에 견뎌야 됩니다. 만약에 3톤짜리 지게차라면 2배 하면 6톤이죠. 하지만 4톤을 넘는 것은 4톤으로 한다. 3톤짜리라면 4톤까지 견디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적어야 되니까요. 상부틀 각 개구의 폭과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괄호는 안 적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기억할게요. 2배가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합니다. 가급적 요 두 가지 적으시고요. 요거는 숫자 기억할게요.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헤드가드 높이는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를 것인데요. 좌식은 903mm, 입식은 1905mm 이상일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참고해서 나머지 사항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37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지게차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처럼 지게차에 적재된 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때 운전자의 조치를 3가지 적어라. 지금 적재 실었는 화물 때문에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게 제일 좋죠. 유도자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요. 두 번째, 앞이 안 보일 때는 후진으로 합니다. 지게차를 후진으로 진행합니다. 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적을 울리며 지금 지게차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서행한다. 3가지입니다. 자,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유도시킨다. 지게차를 후진으로 진행한다. 경적을 울리며 서행한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지게차 작업 보여줍니다. 지게차 작업 시 안전도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 필답형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그죠? 우리가 지게차는요, 하역 작업보다는
주행할 때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하역, 위험한, 안전한 것부터 적어볼게요. 하역할 때 전후. 전후라는 건 앞뒤죠. 완전히 뒤집히는 거, 그죠? 하역할 때 좌우, 옆으로 잘 넘어지잖아요. 자, 가만히 짐을 싣는 하역보다는 달려갈 때가 위험하죠. 주행할 때 전후. 주행할 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차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보다 옆으로 잘 넘어지잖아요. 좌우다.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한 사고가 많은 경우입니다. 자, 위험할수록 안정도는 커져야 된다. 그죠? 하역할 때 전후 안정도 4%죠. 하역할 때 좌우 6%, 주행할 때 전후 8%.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좌우는요. 예, 우리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15가 기본값입니다. 1.1V다. 여기에서 V는 최고 속도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역할 때 전후 안정도 몇 프로입니까? 4% 이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하역할 때 전후 안정도인데요. 5톤 이상이다. 그죠? 이럴 때는 3.5%가 됩니다. 4%고요. 하역할 때 좌우가 6이고, 주행할 때 전후는 8이 아니라 18%죠. 그죠? 하역 작업 시에 좌우 안정도입니다. 6% 이내죠. 그죠? 지게차가 5km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 기본값은 15고요. 속도의 1.1배다라고 했죠. 5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20.5% 이내가 되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라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셔야 한다면 20.50% 이내 하시면 되고,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요, 순서를 하역 시 전후, 하역 시 좌우, 주행 시 전후, 주행 시 좌우.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니까 안정도도 커지자 생각하시고요. 4, 6, 8이 아닌 18이고, 주행 시 좌우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값 15 플러스 1.1 곱하기 최고 속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요, 규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지게차 작업 보여줍니다. 괄호에 적합한 지게차의 안정도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게차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죠?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건 전후 안정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지게차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에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 건 뭘까요? 좌우 안정도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전후 안정도는요, 아까 생각하면 하역할 때 전후 얼마였습니까? 제일 안전해서 요거 4%였죠. 주행할 때 전후 얼마였습니까? 18%였다. 그죠? 요거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좌우 안정도는 하역할 때 좌우는 4 다음에 6%였죠.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요, 속도에 따라 아까 달라진다 했죠? 15 플러스 1.1V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지게차의 최대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얼마다? 3.5톤이다. 3.5%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쇠스랑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다. 이 말은 최대 하중 상태에서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건 하역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게차의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다. 주행 시 전후니까요. 18%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다. 쇠스랑을 높이 들어 올렸다는 건 하역하고 있다. 그죠? 하역 시 좌우니까 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게차의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9배가 지게차의 최고 주행 속도를
최고 주행 속도의 1.1을 곱했다. 1.1V다라는 거고요. 15를 더한 값이다. 15 플러스 1.1V다. 요거다, 그죠? 다만 규격이 5,000kg 미만인 경우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50, 5,000kg 이상인 경우는 최대 기울기가 100분의 40인 지면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적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퍼센트로 적으면 4%고요. 퍼센트를 제외하면 여기에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40이다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라 100분의 4로 적으시면 되고, 3.5%는 100분의 3.5, 18%는 100분의 18, 6%는 100분의 6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수치는 똑같죠. 그런데 설명을 달리 해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0번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장비, 지금 이게 어떤 장비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거 이제 없고요. 영상을 보고 어떤 장비인지 그 명칭을 적으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동영상 장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4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최근 기출들이 이렇게요. 기계명을 주지 않고 중요한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알도록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설명에서 보면 지게차 작업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게차는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장비의 명칭은 지게차가 됩니다. 지게차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다. 그죠?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그리고 짐바지 트리다 그랬죠? 백레스트, 앞에 불, 뒤에 불, 그죠? 전조등, 후미등, 운전자가 착용하는 안전벨트까지가 방호장치입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지게차 작업 보여줍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2가지 적으시오. 우리 필답편에서도 암기했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인데요. 일단 작업계획서는 작업하는 방법은 기본이다 그랬죠. 작업 방법 들어가고요. 차량계니까 달려가는 경로 들어간다. 운행 경로인데 차량계 건설기계는 이게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요. 하역 운반기계는 붙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예방 대책, 이렇게 2가지죠, 그죠? 다시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2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덤프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수리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합니다. 1번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수리나 부속 장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조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했고요. 작업 지휘자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자, 예. 작업 시작 전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 두 번째, 하역 및 유압 장치에 안전 지지대, 안전 블록을 받쳐 놓는다. 지금은 트럭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요. 트럭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적재함을 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차체를 들어 올리고 작업자가 이 밑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적재함이 내려오면 다치겠죠. 이때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속장치 장착이나 수리, 해체 작업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자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여주는 안전지지대에 안전블록을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작업 시작 전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지금 지금 들어올린 부분이 어디냐면 적재함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했으니까 이 적재함이라는 건 하역하고 있는 장치잖아요. 하역 장치를 들어 올리는 건 유압 장치잖아요. 그래서 작업 전에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자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필답형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수리나 부속 장치 장착이나 해체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에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자 배치합니다. 두 번째, 안전 지지대나 안전 블록을 받쳐 놓습니다. 또는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에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시작 전에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세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작업 지휘자 준수 사항입니다. 작업 지휘자 공통이라 그죠?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죠.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순서 결정해서 작업 지휘하는 게 작업 지휘자 공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작업 순서 결정, 작업을 지휘합니다. 두 번째, 현재는요,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작업자가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지지대나 안전 블록을 받쳐놓고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전 지지대, 안전 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버스 정비 작업합니다. 작업자가 버스 아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다른 작업자가 시동을 걸었다라는 건 지금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이나 표지판도 없는 것 같고 키도 꽂아놨을 수 있다. 그죠? 원래 키는 뽑아서 별도 관리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가해 물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버스 또는 차량을 수리하다가 버스 또는 차량이 부딪혀서 다쳤다면 버스나 차량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적재함을 들어 올렸는데 적재함이 내려오면서 다쳤다면 적재함 하면 되고요.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 단, 작업 지휘자 배치, 보호구 착용은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었다는 건 시동장치를 잠그지 않은 거죠. 버스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잠금장치하고 열쇠를 뽑아서 별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체에 지금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앞에 지금 정비 중이다 표지판을 설치해야 밑에서 지금 작업하는구나 알겠죠.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안전블럭이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지지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리했다면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지지대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버스 시동장치에 잠금장치 하지 않았다.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정비 중 표지판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안전조치사항은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버스 시동장치에 잠금장치한다.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한다.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한다.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자, 그 다음에 위험점의 종류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긴 회전하는 축에 말려들었다면 회전 말림점이 되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4번은요. 작업 중 근로자가 샤프트에 재해를 당하였다라고 했네요. 그죠? 샤프트는 긴 축이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회전 말림점 되겠습니다. 5번, 화면에서와 같이 작업자가 버스 아래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2가지 적어라. 아까 뭐였습니까?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 해도 되고요. 지지대 해도 되겠습니다. 안전블럭, 안전지주.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를 보여줍니다. 리프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적어라. 그죠? 일단 리프트도요. 와이로프를 보는데 통하는 곳을 보자 그랬죠.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멈추는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인데요. 방호장치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5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운전자의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비계를 운반하던 중에 비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비계가 흔들렸다. 그죠? 그리고 비계에 지금 이 크레인으로 비계를 움직이는데 그 아래에 있던 작업자와 충돌했다. 자, 화물을 운반하는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비계가 흔들렸다는 걸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겠다. 그죠? 자, 재해가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조치사항 3가지죠. 첫 번째, 만약에 비계가 밑에 있는 작업자의 머리를 위를 통과했다면 안 된다. 그죠?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그죠? 두 번째, 작업 중에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 세 번째, 이동식 크레인의 지부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의 긴 팔이 지부인데요. 이 지부가 인양물이나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형입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문제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조치사항 또는 준수사항. 그래서 이건 규정 안에 있는 겁니다.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조치사항, 준수사항은 첫 번째는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두 번째, 작업 중에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 세 번째, 이동식 크레인 지부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3가지 요거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6번 단골 출제다. 그죠? 자,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역시나 이동식 크레인이다라는 거는 없을 수 있죠. 화면의 장비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적어라. 자, 그래서 기계 명칭이 빠지고 화면을 보고 해당되는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적어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동식 크레인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제가 그릴 때 필사편부터 이렇게 그렸죠. 바퀴가 있어서 움직이면서 물건을 매다는데요. 집안이 나빠도 사고 나고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난다. 둘 다 1번이다. 그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탑 기능인데요. 사고 나기 직전에 차 전체를 멈추는 거.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인데 이게 없을 때는 삐삐 경고하는 경보 장치 있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가 방지 장치 및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참고에 있습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죠? 다시 한번 작업 시작 전 점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7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설명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한다.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뭐죠?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cm 정도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췄죠. 직동식은 5cm, 그죠? 0.05m를 남겨뒀고요. 와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를 훅이 있고요. 이 와이로프가 이렇게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걸어주는 거죠. 그죠? 바로 훅의 해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죠. 다른 말로 넘어짐, 그죠?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 측면에 부착하는 장치다. 크레인이 이렇게 있다면요. 예,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 이렇게 팔을 뻗는다 그랬죠. 그죠? 바로 아웃리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크레인 등의 고정식 기계에 운반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거리 작업의 기준 3가지 적어라. 자, 요거 파란색 별표. 암기형이에요. 그죠? 이 지침에서 요 작업의 거리 작업 기준을 적어라. 그죠? 그래서 요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거리 작업이라는 건 줄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이로프는 크레인 후크의 중심에 걸어야 된다. 자, 후크에 중심에 와이로프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하중이 제대로 중심에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2줄거리 이상을 해야죠. 한 줄이 되면 이렇게 해서 매달아 올리면 균형이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요 각도가 60도일 때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 가장 안정적이니까요. 60도 이내로 한다. 자,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이 매달았는 물체 위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 안 된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크레인 등 고정식 기계 운반 하역 작업에서 거리 작업, 줄거리 작업이죠. 그죠? 거리 작업의 기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는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두 번째, 2줄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세 번째,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네 번째,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넘어갑니다.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크레인의 명칭을 보기 위해서 골라 적어라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은 얼마 이상 확보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레일이 있고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물체를 매다는 크레인입니다. 자, 호이스트, 서스펜션 크레인, 타워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크레인을 겐트리 크레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들의 돌출부와 구조물 사이 간격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크레인이나 선의 크레인과 같은 크레인과 건설물 설비와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폭을 0.6m니까 60cm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그 통로 중에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m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각호 간격을 0.3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간격을 0.3m 이하로 해야 되는 건 크레인 운전실이나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의 벽체, 통로 끝과 건설물 벽체 0.3m 이하고요.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와의 간격도 0.3m 이하,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 벽체 간격은 0.3m 이하로 해야 한다. 그죠? 자, 요거 잘 나오지는 않는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새들의 돌출부와 구조물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예, 크레인 새들의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공간은, 4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밑에 거 하고요, 잘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암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 중입니다. 1번에 작업 중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라. 그 다음에 작업 중의 안전 대책을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크레인으로 운반 작업 중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 역할 3가지를 적어라. 단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제외한 관리 감독자 역할입니다.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관은 긴 거죠. 이 긴 배관을 한 줄거리로 불안하게 운반한다.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와이로프의 일부 분이 손상되었다. 와이로프가 손상된 거 보이는 것도 문제죠. 작업자가 배관을 손으로 지지한다. 유도로프 사용 안 했다는 뜻이고요. 배관이 흔들리며 작업자가 배관에 맞는 사고가 난다. 만약에 이게 인양하는 하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맞았다면 출입금지 조치도 안 된 거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줄거리 작업이나 낙하비례. 앞에서 우리가 추락의 원인 5개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거리 하다가 맞음 사고죠. 밑에 작업자에게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 맞았다. 그죠? 첫 번째 1번 이겁니다. 와이로프. 로프 상태 점검, 상태. 그죠? 자, 일단은 와이로프가 끊어지면 물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낙하 비례에 대한 비례. 그러니까 낙하 비례는요, 이제는 재발생 형태는 맞음이잖아요. 그죠?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와이로프 상태가 불량할 때죠. 상태 불량.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줄거리로 균형 있게 들어올렸는가? 줄거리 방법.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훅에는 해지 장치 있어야 되죠. 그죠? 훅의 해지 장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물이 흔들리면서, 이거 운반해서 안 되니까요. 보조로프, 유도로프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유도로프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렇게 화물을 운반하는 하부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출입금지 조치. 무조건 낙하 비례나 맞음. 이렇게 줄거리로 운반하는 데서 사고가 났는 거. 아까 추락만큼 사고 유형은 많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첫 번째는 와이로프 손상되지 않았나 상태를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줄거리 방법이 불량하지 않은가 줄거리 방법 확인하고요. 훅에는 해지 장치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흔들린다면 유도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림 방지하는가 확인하고, 화물이 지나가는 아래에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가 확인하자. 요거를 무조건 옆에 적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와이로프가 불량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와이로프 상태 불량 또는 손상된 와이로프를 사용했다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줄거리 방법이 바른가 봐야 됩니다. 줄거리 방법 불량. 두 줄거리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한 줄거리 상태로 운반했다 적어도 됩니다. 세 번째, 해지 장치 있나 봐야 됩니다. 훅의 해지 장치 미설치. 훅은 해지 장치가 있는데 체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해지 장치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체결하지 않은 거죠. 훅의 해지 장치를 체결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흔들리며 이동된다면 배관을 유도로프, 보조로프로 흔들림 방지하지 않고 손으로 잡았다. 그죠? 또는 여기에 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그죠? 자, 지금 아래에 사람이 들어와서 맞은 건지 아니면 흔들리면서 작업자가 맞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운반하는 하부에 사람이 있었다면 출입금지 미실시가 되겠죠. 안전대책은 반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합니다. 자, 두 줄거리로 줄거리 방법을 변경합니다. 와이로프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품 제거합니다. 훅의 해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는 체결하지 않았다면 훅의 해지 장치를 체결한다. 또는 해지 장치 상태 확인합니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적어 두시고요. 영상에서 되어 있지 않은 걸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작업 지휘자 직무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관리 감독자 또는 작업 지휘자 역할 또는 직무가 됩니다. 작업 지휘자의 공통 역할 첫 번째는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한다 그랬죠.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그 다음에 작업 지휘자 두 번째는요. 재료나 기구 공구를 점검해서 미리 불량품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때는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고 감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역할입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에 화물의 낙하 비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또는 조치 내용 세 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아까처럼 낙하 비례는 5가지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일단은 설명 읽어볼게요. 이동식 크레인 이용하여 배관을 현재 두 줄 거리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후계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수가 신호를 하고 있으나 신호가 잘 맞지 않다. 그래서 배관이 철골에 부딪힙니다. 그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생각할게요. 줄거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죠? 첫 번째 와이로프 상태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후계 해지 장치 점검합니다. 세 번째 줄거리 방법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로프 사용. 네 번째 유도로프는 사용했는지, 그죠? 로프 사용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출입금지 조치 했는지, 그죠?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그래서 사전 점검이나 조치 내용은 이렇게, 그죠? 이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동영상에서는 굴착기, 땅 파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인양. 원래 굴착기는 땅 파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요. 이 굴착기를 이용해서 화물을 들어올리는 인양 작업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자 2명이 굴착기 버킷에 로프를 연결하여 거푸집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푸집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 때 버킷에서 로프가 풀리며 거푸집이 뒤로 넘어지고 작업자가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땅 파는 삽이 있는 굴삭기죠. 여기에 인양을 하려면 인양이 가능한 장비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줄거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인양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장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굴착기를 대충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물건을 이렇게 매달아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화물 인양 작업이 불가능한 굴착기로 인양을 한 게 문제겠죠. 그리고 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작업자가 깔렸겠죠. 그죠?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작업자 2명이 있는데 만약에 신호가 맞지 않다면 일정한 신호를 정하지 않았다 해도 됩니다. 또 2대의 굴착기가 작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만약에 신호수가 없었다면 신호수 배치하지 않았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광을 운반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고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고요. 당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유도자 배치, 작업장 정리 정돈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작업자가 형광을 기다란 강이죠. 강봉 형광을
한 줄거리로 했다. 이거 문제다. 그죠?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운반한다. 유도 로프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생각해 봐야죠. 아까 제가 그리고 생각하라 그랬죠? 이렇게 줄거리 하고 있다면, 자, 첫 번째는 와이로프. 그죠? 혹시나 불량하지 않은가 보고요. 두 번째 해지 장치 사용하는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줄거리 방법 확인해야 되고요. 네 번째 유도 로프로 흔들림 방지했는가. 다섯 번째 출입 금지 조치했는가. 적어두시고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비계를 한 줄 거리로 인양하였다. 만약에 유도 로프 사용하지 않아서 흔들린다면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화물이 흔들린 채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해지 장치가 없었다면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출입 금지 구역에 사람이 들어왔다면 작업 구역 내 관계의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어두시고요. 영상에 해당되는 거 골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준수할 사항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인양 시에 두 줄 거리로 인양합니다. 유도 로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유도 로프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한다까지 해도 되고요.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이거 생략해도 되고요. 작업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천정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 작업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크레인 작업이니까요. 자, 설명 읽어볼게요. 천정 크레인으로 변압기를 두 줄 거리로 인양하던 중에 보조 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리자 작업자가 변압기를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 문제다. 그죠? 변압기를 내리던 중 후욱에서 와이로프가 이탈했다는 건 해지 장치가 없다는 뜻이고요. 작업자 발에 화물이 떨어집니다. 크레인 훅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걸지 않았다.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그죠? 역시나 답은 아까하고 똑같죠? 또 그려놓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요 중에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와이로프 불량인가? 두 번째 해지 장치 사용했는가? 해지 장치를 체결하지 않았다 또는 고정하지 않았다. 그죠? 해지 장치를 고정하지 않아 해도 되고 체결하지 않아 같은 뜻입니다. 하지 않아 화물이 훅에서 이탈할 위험 있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거리는 두 줄거리 아까 했다라고 했고요. 유도 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했는가? 그죠? 유도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화물을 손으로 고정하였다. 또는 화물을 손으로 고정하여 위험하다 해도 되고요.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가? 자, 역시나 똑같이 적으시고 화면에서 되어 있지 않은 걸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업자 2명이 화물을 철제 파이프인데요. 들어올리는 작업합니다. 네, 승강기 개구부에서 한 명의 작업자는 위에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른 작업자는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하던 화물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작업자가 화물에 맞는 사고가 납니다.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 인양 시의 준수사항을 두 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이렇게 안전난간이 있어요. 그죠? 이걸 힘으로 끌어올리려니까 힘드니까요. 로프를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서 끌어올리죠. 잘못하면 안전난간까지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 화물을 끌어올려 작업에서는 안 된다. 그죠? 또는 화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로프가 손상되어 있다면 손상된 로프 또는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 금지입니다. 중량물은 이렇게 안전난간에 걸쳐서 끌어올릴 게 아니라 양중 장비, 크레인 같은 양중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긴 화물은 두 줄 거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들어올린다 또는 로프 결속을 단단히 한다. 그죠? 긴 화물은 두 줄 거리로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형입니다. 화물 인양 시 준수사항인데요.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끌어올려 작업해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영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화물 인양할 때는 손상된 로프 사용 금지죠. 중량물은 양중 장비를 활용합니다. 긴 화물은 두 줄 거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들어올립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1번,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훅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훅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바로 뭡니까? 훅의 해지장치가 되겠죠. 그죠?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했고요. 2번에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4가지 적어라. 우리가 양중기의 공통 방호장치 있었죠? 과부하 방지장치, 공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 적으시면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은요. 직계형 천정 크레인으로 철판을 트럭으로 이동하던 중에 훅에서 체인이 이탈하며 철판이 낙하하여 작업자가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요. 훅에는 해지 장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 훅에 설치하는 방호 장치는 해지 장치가 됩니다. 또는 훅의 해지 장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훅의 해지 장치도 됩니다.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 장치는요. 과부하 방지 장치, 공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검사 주기 괄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죠? 예, 3년 이내, 그죠? 최초 안전검사 실시합니다. 그 이후부터 얼마마다? 2년마다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받는다 그랬죠? 6개월마다 받는다. 요거는 우리가 별표 3개짜리였죠. 그죠? 그래서 필답형에서 암기를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작업 보여주는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보시오. 자,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죠? 뭐죠? 건과 방지 장치가 되겠죠. 와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훅의 해지 장치입니다. 그죠?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죠.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는 장치는 아웃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부분 되겠습니다. 참고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화면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를 운반 중에 발생한 재해를 보여줍니다. 이 사고는 크레인의 안전작업 방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는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적어라. 그죠? 타워 크레인으로 비계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에 비계가 흔들렸다라는 건 유도로프 사용했나 확인해야 되겠네요.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충돌했다. 출입금지 조치가 그죠? 안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하부에는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자, 줄여서요.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하부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안 했다. 다 되겠습니다. 자,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나? 생략해도 됩니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리고 타워 크레인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하고 신호수하고 신호를 하면서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호수가 없었다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화면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에게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크레인 사용해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은 뭔가? 다시 말하면, 크레인 운전 시에, 크레인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 크레인은요,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지하여, 이거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기는 타워 크레인 작업 종료 후 조치입니다. 네.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로 답하시오 했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훅은요, 밑에 내려놓으면 걸리죠. 제일 위로 올려둔다? 이렇게 훅을 올린다. 맞겠죠, 그죠? 트롤리를 운전석에서 가장 먼쪽으로 이동시킨다 했는데요. 트롤리는 운전석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운전자는 매달은 화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은 가능한 한 높이 올립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붕가 흔들려 훅 등이 건물이나 족장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지붕의 최소 작업 반경이 유지되도록 트롤리는 가능한 한 운전석 가까운 위치로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 정시 시에는 선회 치차의 회전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회 기어 브레이크는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선회 치차의 회전은 자유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회 기어 브레이크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선회되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마칠 때는 모든 제어 장치는 0점 또는 중립에 위치시키고 모든 동력 스위치는 끄고 키를 잠근 후에 운전석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크는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는 거 좋죠. 트롤리는 운전석에서 아까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라 그랬습니다. 선회 장치를 브레이크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라 그랬죠. 그죠? 작동 장치를 중립으로 놓고 문을 잠그는 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할 때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조건을 묻고 있다. 그죠? 필답형에서 다 외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는 풍속의 조건이죠. 운전 얼마 이상이면 일하지 마라? 15m, 그죠? 초당 15m를 초과할 때 또는 15m/s를 초과할 때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바람이 가장 작게 불 때죠.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입니다. 5궤에 있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죠. 건설용 리프트나 승강기의 붕괴 등의 방지 조치, 이렇게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초당 35m를 초과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인 했습니다. 그죠? 승강기하고 또 조금 남아있지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은 앞에 추락과 달리, 낙하 비례였습니다. 그죠? 특히나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줄거리 작업할 때 맞음에 관한 사고였죠. 그래서 5가지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문제마다 다르게 외우지 마시고요.
5가지의 위험 요인을 적어두시고 화면에서 답을 찾는 거, 그죠? 그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필답형 암기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 다시 체크하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